이번 그 장관 인선 보시면서 특히 국방부 장관을 보시면서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편에서는 속이 아린 측면도 없지 않겠네요. 아니 물론 하면은 제가 더 잘하지만 근데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도 오래 하셨고 네. 국방위를 오래 하셨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분이 그 통찰력이 있어요. 그렇죠. 5선 내내 국방위만 하셨다는 얘기 국방위만 들어보니까. 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문민이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어려운 그 격동기의 그 국방장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그 내란을 매듭짓고 과거와 단절하는 군의 혁신 운동을 일으켜서 네. 어떤 이렇게 절제된 무력으로 네. 어떤 그 군을 제자리에 올려 세울 수만 있으면은 나는 그 자체로는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봐요. 나는 국방부와 법무부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란 청산에.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문민이면은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저는 개혁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자기의 연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뭔가 파벌이라든가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개혁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문민 시대가 왔다. 이거는 청사에 남을 변화입니다. 그렇죠. 이거 4.19 이후로 60년 만에. 예, 5.16 이후에 그죠? 정확하게는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하던데 여하이런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 우려되는 국제 정세가 생긴 것이 그 토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룸에 들어가서 미국을 더 위대하게로 적힌 모자를 쓰고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우려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장기화가 될지 어떨지는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란을 기습 공격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약간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이란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봤을 때는 뭔가 속였다라기보다는 그냥 네타냐후 쪽에 질질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어찌됐든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중동 정세, 뭐 경제 이런 것까지 다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외교라든가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특히 국방장관, 그렇죠. 이 폭스뉴스 출신 이런 이런 인물 면면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트럼프가 세계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거의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을 가장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전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생긴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된다? 트럼프 이거 굉장히 곤궁한 상황 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헥세스 장관이 합참의장하고 나와서 그 작전 브리핑하는 걸 쭉 봤는데 이게 보니까 최소 일주일 이상 준비하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주일 전이면은 G7 회의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일찍 귀국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명령이 내려졌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언론에 공개했는데 요건 미끼 기만 작전이고 그 전에 이미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 쪽으로 날아가서 그 스페인을 거쳐 지중해로 해가지고 침투해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최소 4개 국가의 영공을 지나갔더라고. 그렇죠. 그것도 아주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프트 훅 작전이라는 건데 옛날 걸프전 때 쿠웨이트에 쳐들어간 이라크군이 그 동쪽의 해변으로 미군이 상륙하는 줄 알고 지상군 10만 명을 거기에 해변에 쫙 깔아놨어. 근데 실제로는 왼편에서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긴 거리를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거든 이라크군이. 그래서 레프트 훅이라 그래. 거기에 괴멸됐는데 항공작전도 보니까 동쪽에서 온다. 라이트 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레프트 훅. 그러니까요. 네. 이게 중동에서 나는 이게 30년 넘게 똑같은 패턴을 보는 거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최소 1, 2주 준비가 돼야 되는 작전인데 왜냐? 그 해상, 공중 다 통합 작전을 한 거니까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딱 보니까 G7 그 회담이 딱 보이더라고. 그때 그게 간 게 이거 준비하러 간 거구나. 이걸 준비하러 간 게.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 뒤로 2주간 뭐 협상 기간을 준다. 이거 다 헛소리고 과거에 미국이 저 무슨 이라크 침공하고 이럴 때 사담 후세인 안에 일주일 안으로 저 가족과 함께 저 이라크를 떠나라. 네. 이렇게 경고하고 떠날 시간 주고 안 떠나니까 가서 때려버렸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요거는 2주 안으로 뭐 항복해라. 그다음에 하메이니는 곧 떠나라. 이랬는데 이미 뒤통수로 가고 있었다는 그렇지. 네. 이렇게 뒤통수를 딱 때리는. 난 미국이 이렇게 지저분한 전쟁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근데 저는 미국이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면 베트남전 네. 참전했다가 미국 맞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개피 받죠. 거의 뭐 아작이 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여기 또 했다가 뒤에 알카이다가 9.12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라크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음. 그거 나중에 없는 걸로 밝혀져가 조사까지 후세인은 당해. 제거했지만 그죠. 네. 후세인은 제거했지만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음. 이라크전 뒤에 IS인가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지금 이란은 뭐 김종대 전 의원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인구만 1억이에요. 네. 그리고 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이라크하고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완전히 비교가 안 다르거든요. 되죠. 비교가 네. 안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뛰어들었나. 음. 이게 저는 참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막상 공습을 해놓고 이란이 핵무기에 관한 어떤 기존의 정보 평가는 틀렸다. 네. 지가 정보 다 받아놓고. 자기가 그래놓고 저기 핵무기 직전 단계다. 여태까지는 위협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정보 평가도 바꾸고, 그다음에 의회 통보도 안 했고, 그 의회하고 다 협의하고 네.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위반했고.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저기 뭐랄까 모든 어떤 전쟁의 규칙을 다 위반해가지고 그 저 네타냐후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기 트럼프는 머리가 비어 있는 지도자고 네. 네타냐후는 머리가 엉킨 지도자예요. 최악이네요. 이걸 속된 말로 하면 골빈놈과 미친놈인데. 그런데 최악의 조합인데? 이 조합은 아니 우리나라 지난 정권이랑 비슷하네요. 부부의 모습과. 그랬는데 이건 최악의 조합인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지금 뉴스를 집중하느라고 더 큰 걸 모른다고. 어떤 겁니까 그게 더 큰 게? 자,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죠. 그렇죠. 그리고 17일이 나흘 뒤인데 네.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개전 이래 제일 큰 규모의 공습을 했습니다. 모든 미사일 종류가 다 나왔고 모든 드론의 종류가 다 나왔어. 근데 우리가 관심 못 갖고 있었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데 네. 그건 아예 지금 여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건데 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같이 가느냐.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렸어. 그걸 중동으로 보냈다고.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버리고 네. 이스라엘은 지키겠다. 이래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네.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럼프 형 고마워. 이러고 때린 거요. 그러면 한 지역의 전쟁이 다른 지역의 전쟁을 고조시키는 또 이런 역할을 해버리니까. 재밌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란에서 이제 타격을 당한 다음에 지금 러시아에 간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인가가? 네.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의 그런 설계한 추측이라고 한다면은 트럼프의 양해 속에서 그렇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치고 그 상황 무긴 속에서 기본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장은 러시아가 또 승세를 가져가는 묘한 그런 그 이익 관계가 지금 러시아로선 기회의 창문이 열린 게 두 개입니다. 자, 미국은 중동에 정신 팔려 있다. 무기가 절로 간다. 이제 우크라이나 결정적 시기가 왔다. 센 결정적 전투를 하자. 이거 첫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어쩌다 뭐다 하면서 그렇지. 지금 네. 오늘 배럴당 $80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러시아 석유의 가치가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겠지. 야 경제적으로도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럴 때 중국, 인도 이런 데다가 심지어 유럽까지 야 우리 원유 싸게 줄게, 가스 싸게 줄게 넘어갈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가는 구조가 나온 건데 과거에 세계대전이라는 게 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른 데도 터져. 그렇죠. 그래서 세계 대전인데 지금은 중동에서 일어나면은 유럽에서 더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똥을 싸질러 놨다. 가는 데마다. 이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고. 그러면 봐봐. 이쪽에는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려, 저쪽에는 식량 공급망이 흔들려. 이게 동반해서 가는데 이 구조 자체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지난 6월에 북한과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까지 설정을 한 마당에 만약에 암묵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불시에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확률은 낮아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어차피 항상 중동의 불행이 한반도의 행복이었던 게 오래전부터 이 역사가 있었죠. 네. 걸프전 때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안정은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네. 대북 전단 금지하니까 북한이 상응 조치하고 또 시진핑 주석은 경주 에이펙에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짝은 장마철에 지붕 고칠 수는 없잖아. 안보도 좋고 뭐도 있지만 세계가 전쟁 중이니 우리끼리는 잘 지내자. 이런 게 설득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네. 어차피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관계 개선 신호를 계속 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예 어렵긴 한데 저 중동 지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뭐 이런 상황까지는 북한하고 미국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란 입장에서 더 핵무기를 가져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질 것 같아요. 북한 보면서 왜냐하면 네. 북한을 저렇게 쉽게 미국이 이란처럼 공격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란하고는 또 다른 핵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 핵탄두만 있다고 50기가 있으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쉽게 현물이 먹어들이는 있으니까.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런 계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분석인데 한 가지 이게 있는 게 내가 12.3 계엄을 보면서 참 내가 가장 그 섬찟한 대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놈만 미치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아, 그렇긴 하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맞아요. 북한 풍선, 오물 풍선 네. 원정 타격한다. 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낸다. 네. 백령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다. 언제 교전이 일어나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네. 상황까지 갔는데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들은 다 왜 그러냐고 반대했거든. 근데 딱 두 놈만 미치면은 전쟁 직전까지 가더라고. 네. 세계에도 지도자 두 놈만 미치면은 지역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있죠, 국무회의가 있죠, 한미연합 위기관리회의가 있죠. 이게 다 무력화되더만. 시스템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내가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시 정상화하고 네. 회복할 것이냐인데 세계에는 유엔이 있고요, 국제법이 있고요. 또 세계에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이 없어. 지도자만 네. 그냥 핵가닥하면은 모든 정보 판단 180도 바뀌고 순식간이더만요. 자, 이건 그냥 이게 음. 이게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니, 이럴 수 있냐 이게. 저 이거 여담인데 윤석열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이스라엘이 이란 저 공격하고 저 미국이 이란 저렇게 기습 공격하는 거 보면서 여담입니다. 그냥 한번 상상. 가볍게. 네. 아우 저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지는 그러니까. 않을까. 아. 예.